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600페이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간에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마감 자재 목록표 그리고 저당권 설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고, 이번 시간 600페이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은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건설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사업체가 자기가 살 집 짓는 것 아니죠. 팔 집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파는 것을 주택법에서는 주택 공급이란 말로 표현하게 되고, 이러한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입주자 모집과 관계된 사항으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시군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아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단지 내 상가의 경우는 복리시설에 해당되게 됩니다. 복리시설의 경우 입주자 모집하고자 한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이런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사업체와 입주자 양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데, 그중에 사업체와 관련된 위법하거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각각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서 우리는 마감 자재 목록표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고, 저당권 설정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되게 됩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시장 경제를 고려하게 되었을 때 좀 불합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수요 공급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안들을 정리하시면서 최초 가격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결정하게 되고 그 수요에 맞춰 가격이 조정된다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경우에는 주택 공급 가격, 분양 가격을 사업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제한하는 대상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관련된 적용 대상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갈 1번 함께 보시면 사업체가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일반인 추천호수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조에 정하는 기준, 주택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란 말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1번 공공택지입니다. 그리고 2번 공공택지 외 택지에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건설할 장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 택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단독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니고 공동택인 때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불특정 다수를 말합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그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분양 신청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공급하는 공동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말하는데 토지를 공공사업을 통해 수용하여 공동택 건설하는 용지를 공공택지라 하고 수용 외 매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공동택 건설할 수 있는 용지를 조성하게 되면 공공택지 외 택지가 되게 됩니다. 다만 공공택지 외 택지 중에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택인 때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양가로 2번 함께 살펴놓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1번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그리고 2번 경제자유구역 안에 위원회가 심의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3번 관광특부에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 그리고 4번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기본적인 사항만 함께 살펴놓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기역의 경우에는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면적 2만 제곱미터 미만이라 해놓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200세대 미만이라 해놓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는 임대주택이 전체 세대 중에 10%를 공급하게 되었을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비사업이 되게 됩니다. 빈집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이 사업 시행자 되었을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공공이 주도하게 되었을 때 특례에 관한 사항을 따로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등과 관련된 공동주택으로 대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전체 공급하는 주택 중에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가격을 제한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할지라도 그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관광특구 안에
5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여기 관광특구는 서울에 강남역이나 잠실역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많은 외국인이 찾게 되었을 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의 평상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50층 이상의 공동택을 건설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근 잠실 5단지의 경우에는 롯데 백화점 건너편에 존재하는데 50층 높이로 재건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에서 제외될 수 있겠죠.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워낙 지문 길기 때문에 버립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등의 시행자로서 공공에 해당되는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공공성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런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정비사업하여 공급하는 주택 물량의 10% 이상을 공급하고 정비사업의 단위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과 관계된 사항은 워낙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 사업으로서 그 대지 면적이 2만,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정책과 관계된 사항을 우리가 잠깐 구분하셔야 됩니다. 심화를 함께 보시게 되면 600페이지 심화 파트 중간에 박스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그래서 택지비, 건축비와 분양 가격에 해당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 보시면 사업체는 사업체 추천호수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승인 받았을 때 한 줄 밑에 분양 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 보십니다. 시군구청장은 시군구청장 가로 해놓습니다.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공택지 외 택지 줄쳐 놓습니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중에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바로 수도권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분양 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전주택에 있어서는 분양 가격 공시에 관한 사항들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택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 현재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그 거래 가격이 100이라 하면 같은 동네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집단적인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은 한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토지 가격이나 여러 가지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 가격은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다만 이런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도 한 5년 정도 시간 지나게 되면 같이 낡은 아파트라 판단하여
기존 아파트 가격이 150까지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정유택을 채택한 주된 목적은 주변 아파트 가격이 100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새로 공급하는 주택 가격이 주변 시세 80% 정도로 공급되게 되면 새 아파트가 80인데 구 아파트가 100은 말도 안 된다 해서 얘가 70으로 가격이 하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기대감을 좀 무시하고 얘를 분양받고 나면 한 3년 지나게 되면 가격,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높게 가격 올라갈 거야.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는 저 분양 가격이 널리 공시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것과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하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별히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에는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건설 공급되는 공동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데 여기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가 4가지 항목에 대해 분양 가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부대 비용, 기타 비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7개 항목을 가격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건설 공급하게 되었을 때 그 가격을 시군 구청장이 7가지 항목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택지는 4글자입니다. 그리고 사업체는 4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4가지 항목을 공개하는 것이고요. 공공택지 외 택지 7글자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7글자이죠. 그리고 이들은 7개 항목에 대해 분양 가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공공택지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분양 가격을 사업체가 공개하는 것이고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는 시군 구청장이 가격 공개하는데 이게 바뀌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격 공시와 관련된 의무를 공공택지의 경우는 사업체에게 부담시키는데 저 공공택지의 경우는 토지를 공공사업을 통해 강제 수용한 땅을 공동택 건설하기 위해 조성한 택지입니다. 이것을 사업체에게 공급하게 되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 이익을 얻었던 사업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에 대한 분양 가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는 매매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얻어진 이익이 없습니다. 사업체에게 분양 가격 공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게 되는 공공택지인 경우에만 분양 가격을 사업체가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 의무입니다. 주택 거래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입주자에 대한 거주 의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의 동그라미 1번 거주 의무 기간입니다. 우리 개정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개정 자료와 관계된 사항들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이 수도권 등에 건설하여 공급했거나 행복도시라 불리는 세종시에 건설 공급한 경우
해당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거주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등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거주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주 의무 기간을 구분하게 되면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공급 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는 그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2년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공급 가격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택지 외 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인데 거주 의무 기간은 3년이고 80% 이상 100% 미만 가격으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는 거주 의무 기간을 2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의무 기간과 관련되어 공공택지일 때는 5년, 3년,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는 3년, 2년을 거주 의무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그 정도를 꼭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과 3번 602페이지의 매입 신청과 매입 의무 각각 살펴놓습니다. 거주 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 의무 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매매와 관련되어 매매 상대방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는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가 거주 의무 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자 한다면 그 상대방을 주택공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민법과 비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외, 특례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주택공사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번, 부기, 등기 등과 관계된 사항들을 각각 서술을 하고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을 함께 보십니다. 동그라미 4번 함께 보시면 매입 요건과 매입 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서술을 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 신청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거주 의무자에게 매입 비용을 지급한 때 가로 속에 매입 비용이 있습니다. 그 지급한 날 줄쳐 놓습니다. 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매입, 이러한 것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있어서 거주 의무 기간 중에 주택공사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입 비용을 지급한 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민법과 관련된 특별한 예외 규정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으로 매입 신청, 매입 상대방은 주택공사라는 것 꼭 정리해 놓으시고 매입 비용 지급한 때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특별 규정에 대해서도 각각 살펴놓습니다. 양간 4번 거주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그냥 지키십니다. 604페이지 보시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공공택지에 건설했거나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에는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건설 장소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함께 살펴놓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과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을 비교 정리하시는 게 좀 더 오래 기억 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모두 함께 정리했을 때 세 개의 제도를 동시에 비교해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된 대상 그리고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양가로 1번입니다. 국장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있는 지역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줄쳐 놓습니다. 여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죠. 그래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그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제1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에 박스에 해당되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에 12개월이라면 1년 말할 겁니다.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2배 초과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리고 3번입니다. 직전으로 소급하여 주택 공급 있었던 2개월 동안 2개월 추천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 줄쳐 놓습니다. 모두 5대1 초과였거나 국민대 규모의 경우는 10대1 초과한 지역. 그래서 제2요건으로서 첫 번째 청2 5대1 초과 국민대 규모의 경우는 10대1 초과한 지역.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날부터 직전을 최근 2달 사이에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한 지역, 투기과열 중에 청이 5대1 초과한 지역이라면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12개월 사이 주택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하는 지역. 그리고 최근 3개월 사이에 전년 동기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의 지역이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청이 5대1 초과와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에 공통된 지정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 봐놓으시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중에 12개월 사이에 200 그리고 3개월 사이에 20% 각각 2라고 하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나온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으시고 특별히 해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1번입니다.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 없다. 인정하는 경우 계속 지정할 필요 없다. 인정 가로 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지정권자 스스로가
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 없다 인식하게 되면 강행 규정에 따라 해제하여야 합니다. 지정할 필요 없다, 유지할 필요 없다 판단하는데 불구하고 계속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 금지 원칙에 위반할 겁니다. 규제할 필요 없는데 불구하고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규제가 심한 것이죠. 그러한 것을 과잉 규제라고, 이러한 것들은 헌법 정신에 따라 제한,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2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3번입니다.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해제 여부 결정하고 시도의사, 시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권자가 스스로 지정할 사유가 없다 인정하게 되면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 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국장이 아닌 시도의사, 시군, 구청장이 먼저 알고 해제를 요청하게 되면 그 요청이 있은 날부터 40일 이내 해제 여부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시도의사, 시군, 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계된 해제에 대해서는 지정권자 스스로 인식했는지, 요청받아 해제하는지 그에 관한 사항들로 각각 구분해 주십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분양가격 구성에 관한 이야기 크게 문제 없고 607페이지에 분양가격 공시와 관련되어 1번 공공택지의 경우는 4글자이기 때문에 사업체가 4가지 항목을 공개하며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는 7글자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7개 항목을 공시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게 됩니다. 시군구에 만들어진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분양가 심사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풀이할 때 그때 한번 보는 쪽으로 해 나갑니다. 그리고 제4절 공급받는 자의 의무로서 금융 정보 이러한 것들은 필요 없고 잠깐 쉬었다가 610페이지에 공급질서 교란 금지 행위를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십니다.